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인데요. 고대의 지혜를 빌려서 잘못이라는 행위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볼까 합니다. 무려 2000년도 더 된 텍스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. 순전히 나쁜 마음에서 저지른 아주 작은 도둑질,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른 큰 도둑질.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이거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잘못된 행위의 무게를 어떻게 재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를 담고 있죠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,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을 빌려볼까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1권의 제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여기에 그 실마리가 숨어 있거든요. 자,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단계를 밟아볼 겁니다. 먼저 무엇이 잘못을 더 나쁘게 만드는지, 그리고 범죄자의 마음속은 어떤지, 또 가해진 피해는 어떻게 측정하는지, 그게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마지막으로 글로 쓰인 법과 그렇지 않은 법의 차이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요, 단순히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쁘다,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. 그 잘못의 무게를 재는 아주 정교한 틀, 일종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. 그 핵심이 뭐냐면요, 딱 2가지입니다. 하나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내면, 그러니까 성향이고요. 다른 하나는 그 행동 때문에 생긴 외부적인 피해예요. 이 2가지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분석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기준부터 살펴볼까요? 바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내면, 그 의도와 성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요, 이게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성향이라는 게 뭘까요? 이게 그냥 죽일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. 그 사람의 근본적인 됨됨이, 평소의 도덕적인 상태,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.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잘못을 따질 때 바로 이 성향을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이 구절이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신전에 바쳐진 아주 작은 동전, 반 오보울짜리 3개를 훔친 사건이에요. 액수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최악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. 아니, 대체 왜 그랬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신성한 돈에, 그것도 아주 작은 돈에 손을 댈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 어떤 큰 범죄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완전히 타락해버린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액수가 작다고 해서 결코 작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해자의 마음속에서 잠시 나와서 그 행동이 밖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, 특히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어땠는지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해의 크기를 여러 각도에서 봐요. 예를 들어서 그 피해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건가? 아니면 어떤 벌을 줘도 이걸로는 부족하다 싶을 정도인가? 또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상황인가? 심지어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해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?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잘못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드는 요인들이라는 거죠. 이 유크테몬의 사례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. 유크테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는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. 그러자 변론을 맡았던 소포클레스가 이렇게 주장합니다. 가해자에게는 저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내린 벌, 즉 죽음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려선 안 됩니다. 라고요. 피해가 얼마나 깊었는지가 곧 죄의 무게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. 자,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. 한 사람의 잘못이 단순히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, 공동체와 법 질서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범죄라는 건요, 결코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.
예를 들어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이었는지 아니면 상습범이었는지 또 그 범죄 때문에 없던 법까지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는지 법정처럼 정의를 상징하는 신성한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피해의 크기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잘못으로 본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과 정의의 본질이 대체 뭐냐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. 이 부분이 정말 아리스토텔레스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. 그는 딱 정해진 답을 주지 않아요. 자,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. 굳이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률, 이걸 불문법이라고 하죠. 이걸 어기는 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썩었다는 증거라고요.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해요. 아니다. 온갖 무서운 처벌이 다 적혀있는 성문법을 보고도 그걸 어기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최악의 인간 아니겠냐고요. 정말 흥미로운 대립이죠.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 같아요. 정의를 판단하는 게 무슨 저울에 물건 무게 재듯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.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인격은 어떤지, 피해자가 처한 맥락은 어떤지,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, 이 모든 걸 다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입체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. 자, 2000년도 더 된 이 고대의 지혜,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?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은 과연 가해자의 그 성향이나 범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들까지 충분히 헤아리고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